자, 역함수지도 나가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자, 정의부터 해서 역함수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까지만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 합성함수는 자, 집합 3개끼리의 대응관계, 다시 말하면 F에서 G로 가는 합성함수를 봤을 때 집합 3개짜리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에 대한 논리과정 학습을 했다면, 역함수는 기본적으로는 집합 2개끼리만 얘기를 하는데요. 좀 뉘앙스가 달라요. 잘 보세요. 합성함수 얘기할 때 달러 원화 환전하는 얘기 한번 했었지. 자,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관계식을 F라는 관계식이라고 얘기하고,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식을 G라는 식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야. 자, 보세요.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관계식이 이미 세상에 존재한다 쳐. 근데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관계식을 지금 없어.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나라로 이제 놀러를 가야 되니까 환전을 해야 되는데 관계식이 없으니까 놀러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필요성에 의해서 이 함수를 만들고 싶어. 자, 뭐라고요? 필요하다 보니까 함수를 새롭게 하나 만들 건데, 그거를 뭐 갖다 만드냐면 새로운 함수를 기존에 있는 함수인 f를 이용해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자, 뉘앙스 알겠어요? 합성함수랑 좀 비슷하지만 다른 게 있지. 합성함수는 두 식의 관계식을 하나의 새 상품을 만들었단 말이야. 하나의 관계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얘기했던 게 합성함수였다면, 역함수는 지금 봐봐. 대응 구조가 어때요? 원화에서 달러로 가는 거랑 달러에서 원화로 가는 거랑 순서가 좀 뒤집어져 있다는 걸 느껴지죠? 조금 이따가 얘기했지만 역이라는 게 거스를 역자야. 뒤집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존에 있는 f를 이용해서 거꾸로 가는 방향의 함수인 새로운 함수를 기존에 있는 함수 갖다가 새롭게 찾을래? 라는 게 역함수의 개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저기 써있는 new 함수가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르겠다는 거냐면 역함수를 뜻하는 거야. 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좀 애매하니까 대응관계를 한번 얘기해보자. 자, 정의역이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치역이 파란색이라고 했을 때, 자, 했을 때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대응하는 걸 F라는 함수라고 했을 때, 자, 화살표가 어때요?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함수를 찾겠다고. 그거를 앞으로 뭐라고 부르겠다? 역함수라고 부르는데, 기호를 하나 좀 얘기합시다. 표기법이에요. F를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를 찾겠다 했지. 그럼 출처가 F지. 아니야? 그럼 F의 출처니까 F를 또 써. 근데 여기다가 뭐를 쓰냐면 지수 파트 있죠? 지수 쓰는 부분에다가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써요. 자, 잘 들어. 이거를 부를 때 F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안 부른다. 이 마이너스 1은 무슨 뜻이야? 역함수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F 인버스라고 부르는데, 수학적인 용어인데 나는 그냥 영어를 잘 못해서 부를 때는 F 역함수라고 부를게. 선생님은 표기를 이렇게 할게요. 자, 부를 때 뭐라고 부르겠다고? F 역함수라고 부를게. 재영아, 오니 잘해. 자, 그러면 대응관계니까 아무래도, 자, 이것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 자, F는 정의역이 노란색이고 치역이 파란색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게 F라는 거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F 역함수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정의역이 누구야? 파란색이 정의역이지. 결과값이 노란색 주문이잖아요. 그래서 원함수와 역함수끼리는 정의역하고 치역 내지는 공역이 서로 뒤집어져 있어. 뭐라 그랬어요? 원함수하고 역함수끼리는 정의역하고 치역이 뒤집어져 있어. 이게 역함수의 기초개념이야. 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럼 이거를 깔끔하게 하나 표현할 건데, 사실 내가 지금 써주는 게 역함수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원소가 예를 들어서 얘들아, 여기가 원소가 A다.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이 B라고 해보자. 그럼 F 입장에서 시선은 이거죠. F 입장에서는 F에다가 정의역의 원소 A 대입하면 B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너무 당연하지. 근데 이게 F 역함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정의역하고 치역이 공역이 체인지 된다며. 그치? 그러면 F 역함수 입장에서는 B가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 그래서 F 역함수라는 새로운 함수에다가 정의역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그 녀석의 함수값이 반드시 뭐가 나와요? 원래는 정의역의 원소였던 A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 알겠어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 세모랑 네모가 순서가
체인지 돼 있죠? 이게 역함수의 기초 개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원함수랑 역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체인지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 표현이잖아. 체인지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이게 오늘 하는 역함수 표현 중에 제일 중요한 거다. 정의역과 공역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 자, 됐냐? 그러면 대응방으로서 조금만 더 이해를 도모해 봅시다. 자, 뭐냐면 이거 좀 잘 이해하자. 자, 오늘은 역함수는 복잡한 거 아니야. 그냥 기초 개념만 할 거야. 자, 처음에 모르는 거 했을 땐 대응 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노란색 주머니에서 파란색 주머니로 대응하는 게 F예요. 자, 됐니? 자, F를 한번 썼어. 그랬을 때, 자, 1, 2, 3 갖고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대응이 아까 우리 합성함수 했던 거랑 구조가 똑같거든. 자, 대응 이렇게 아까도 이렇게 했었다. 자, 그럼 이게 F지. 그럼 이거를 바로 밑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노란색이 정의역이죠. 그 다음에 파란색이 공역 내지는 치역이죠. 자, 그럼 그림을 그리면 자, 똑같다. 자, 1이 2에 대응했어요. 2가 3에 대응했어요. 3이 1에 대응했어요. 이거지. 자, 그림 그리는 건 문제 없지. 그 다음에 자, 이것의 역함수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역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의 위치가 체인지 되는 거네. 그래서 색깔을 그냥 뒤집어서만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F의 정의역은 파란색 주머니고 F의 치역 내지 공역은 노란색 주머니가 되는 거 아니겠어? 자, 그 원소도 똑같이 썼어. 야, 그럼 아까 말한 거 그대로 해보자. 원함수에서 정의역하고 공역이 체인지 된 게 역함수에서 나타나요. 보세요. 1이 2에 대응한 걸 역함수에다 표현하면 2는 반드시 누구에 대응해야 돼? 거꾸로 가는 거니까 1에 대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2는 1에 대응이라고 쓰고 2가 3에 대응했었지. 3은 거꾸로 가면 누구랑 대응해야 돼? 2랑 대응해야 돼. 그러니까 3은 2에 대응해. 그럼 자동으로 1은 3에 대응하겠죠. 왜? 1이 3한테 화살표를 받았잖아. 거꾸로 가니까 1은 3에, 1은 3에 대응한다라고 이렇게 거꾸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도 자, 표시해보자. 얘는 정의역이 파란색이고 공역이 노란색이고. 재영아 일어나. 수업한 지 10분이 지났어요. 잘 보세요. 소리를 질러도 안 일어나. 그냥 정신 차려. 보자. 자, 어떻게 대응했어요? 1이 3에 대응했죠. 2는 1에 대응했죠. 3은 2에 대응했죠. 자, 그림 그리는 것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둘 사이의 관계를 좀 표현하고 싶은 거야. 잘 봐라. 이 두 그래프를요, 이거 F고 이게 G잖아. 오버랩해서 한번 그려볼게. 그럼 특징이 있어.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잘 들어라. 자, 재영아 잠깐 깨고. 아니 분필이 다 어디 간 거야? 내가 너 만들기 몇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씩 없어지는 거 같아. 가져가냐? 나 쉬는 시간에 막 슬쩍 하나 가져가냐? 없어. 분필을 내가 몇 개를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다 없어졌어 이렇게? 아니 나도 하나 나갔는데. 아니 이게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너무 개수가 없네. 훔쳐가지 마 얘들아. 저 가져갈 거 없어. 분필을 가져가. 자,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자, F를 노란 녹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보세요. 그러면 1,2 찍혔죠. 2,3이랑 3,1 찍혔죠. 자, 이해됐냐? 그 다음에 F 역함수를 주황색으로 표현해 볼게. 그럼 1,3이고 2,1이고 3,2 지난다라고 내가 저기다 표시했지. 둘 사이의 관계 잘 봐. 잘 들어. 녹색이 원래 함수야. 1,2였는데 x랑 y 정의역과 공역을 체인지한 게 역함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1,2였으니까 x좌표 y좌표를 체인지하면 2,1인 거 이해됐냐? 그게 이거지. 그럼 얘랑 뭐가 연관이 있어? 그 다음에 1, 자 원함수 이거다. 3,1이었다가 역함수의 좌표를 계산하고 싶었더니 1,3에 xy 체인지하니까 3,1에서 1,3으로 좌표가 바뀌어요. 그럼 그 점이 이거죠. 1,3. 그 다음에
2,3이었는데 2하고 3의 위치를 체인지해. 그럼 3,2 되겠죠. 그게 2점이지. 그럼 각각이 얘랑 얘랑 연관이 있고 얘랑 얘랑 연관이 있고 얘랑 얘랑은 서로 연관이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말한 거가 이미 힌트야. 잘 들어. y랑 x의 좌표를 다 어떻게 했어요? 체인지했죠. 왜? 그게 역함수의 정의잖아. 정의역, 공역, 위치, 체인지해. 그게 역함수잖아. 그게 역함수잖아. 그럼 일로 와봐. 얘와 얘의 x좌표, y좌표를 체인지한 게 이 점이 이 점으로 바뀐 거지. 그럼 우리 과거에 공부한 것 중에 x좌표와 y좌표를 체인지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했던 게 뭐가 있었지? y는 x 대칭이동. 기억나냐? y는 x 대칭이동은 숫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x좌표랑 y좌표를 체인지했었죠. 식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x 문자와 y 문자의 위치를 체인지했었죠. 그게 y는 x 대칭이동이었지. 그래서 역함수를 니네가 풀 때마다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시면 녹색과 주황색. 다시 말하면 원함수와 역함수는 반드시 누구 기준 대칭이냐면 y는 x 기준으로 대칭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원함수와 그리고 원함수는 뭐냐면 원래 함수 얘기하는 거야. 처음 함수, 기존에 있는 함수. 자, 원함수 f와 역함수는 누구 기준 대칭이다? y는 x 기준 대칭이다. 이게 역함수 분석할 때 아주 좋은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알겠어요? 그럼 그림에다가 표시도 한번 해볼래? 얘랑 얘랑 이렇게 이음은 어떻게 되냐면 수직 관계에 의해서 폭이 똑같은 거야. 대칭이동 시켰으니까 얘랑 얘도 y는 x 기준으로 폭이 같고 여기도 수직인 거야. 얘랑 얘도 폭이 같고 수직이란 거야. 알겠어? 이게 y는 x 대칭이동 시킬 때 우리 처음에 공부한 거였어. 알겠습니까? 자, 중요한 거 하나 얘기했고요. 잘 보십시오. 그러면 저거를 조금 이제 그래프로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원함수와 역함수를 결과적으로 y는 x 대칭 구조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었다고 쳐보자. 얘가 f라는 원래 함수예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역함수를 니네가 만약에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y는 x 라인 기준으로 대칭 이동 시켜버리면 그게 무조건 역함수의 그래프야. 뭐라고요? y는 x 기준으로 대칭 이동 시키면 그 녀석이 무조건 역함수의 그래프야. 그러면 그림을 뭘 그려야 돼? 대칭시키기 위한 y는 x 보조선을 다 그리고 자, 점을 그냥 평행 이동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이쪽 점을 자, 점을 한 3개만 이렇게 골라. 모든 점을 y는 x 기준으로 대칭 이동 시키면 그게 역함수의 그래프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림의 표현상 어떻게 되겠어? 얘를 y는 x 기준으로 반대편으로 여기에 찍히겠죠? 얘도 반대편으로 똑같이 보내. 얘도 반대편으로 똑같이 이렇게 보내. 점이 새롭게 3개가 대칭 이동돼서 찍히지? 그럼 저 3개의 점을 쭉 연결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뭐가 되냐가 자연스럽게 얘가 f 역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야? 원함수와 역함수는 무조건 y는 x 대칭 구조예요. 자, 잘 들어라. 근데 함수는 나중에 니네가 문제 풀다 보면은 제일 예민한 게 뭐냐면 교점이 예민해. 왜? 교점은 방정식이 실근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 맞냐? 그러면 아까도 우리 문제 풀어봤지, 수능 문제? 그럼 얘랑 얘는 현재 교점이 없죠. 그럼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해?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교점이 생길 때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잘 봐. 그리고 오늘 역함수는 숙제 안 해줄게. 그냥 합성함수까지만 풀어봐. 개념 정리는 해봐야 돼, 대신. 알았죠? 자, 개념들 문제 푸는 건 어차피 오늘 역함수가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서 문제 풀이 내주는 걸 할게요. 자, 그러면 교점이 생기게끔 되면 어떻게 되냐면 특징이 있어. 자, y는 x를 이번에 먼저 그릴게. 야, 이번엔 원함 f라는 원함수가 그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 한번 쳐볼까요? 그럼 역함수는 반드시 어떻게 그린다? y는 x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라라는 거 있어. 야, 그럼 이건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게 사실 y는 x 기준 대칭 이동은 대칭 이동은 평행 이동하고 다르게 데칼코마니 개념이 성립된다 했죠?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노란색 물감을 쫙 묻혀가지고 y는 x 기준으로 접었다 피면은 물감이 반드시 요 라인에 묶게 돼 있겠지. 너무 당연한 거죠.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에다가 노란색 물감을 묻혔어요. 근데 그거를 y는 x 기준으로 접었다가 피면 물감이 어떻게 묻겠어? 이런 식으로 묻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으면서 물감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역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됐니? 그럼 교점이 이번에 두 개나 생겼죠? 요거 해석 한번 해보자. 일단 각각의 교점을 모르니까 일단 빨간색 점이라고 표시만 한번 해볼게. 그리고 합성함수 얘기할 때 내가 y는 x 그래프의 가치가 뭐라 그랬냐면 치역의 원소를 정역으로 내리는 역할도 하는 보조선이라고 했지만 궁극적인 표현은 내릴 수 있는 보조선의 이유가 뭐였어? y는 x 위의 점은 x좌표, y좌표가 똑같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의 x좌표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녀석의 x좌표를 a라고 하고 이 녀석의 x좌표를 b라고 하면 일단 f와 f 역함수가 같습니다라는, 자 그냥 쓰자. f와 f 역함수가 같습니다라는 이거 방정식이지. 이 녀석의 실근이 반드시 누가 된다는 거야? 교점의 x좌표인 a 또는 b가 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고, 좌표의 특징이 뭐냐면 빨간색 두 점이 몽땅 다 y는 x 위의 점이기도 하다 보니까 y좌표가 똑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a가 되고 얘도 b가 되겠지. 자, 너무 당연한 거죠. 알겠니? 자, 이것도 하나 꼭 체크를 합시다. 자, 그럼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을 말씀드릴 건데 잘 보십시오. 공부 대충 하는 애들 이거 되게 헷갈려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잘 천천히 그냥 다 적어줄게. F가 원함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게. 원함수 F와 정확하게 y는 xy 교점이야. 자, 계산을 잘 보세요. 원함수와 y는 xy 교점이야. 원함수와 y는 xy 교점은 반드시 누구와의 교점과 같냐면 원함수와 f겠죠? 역함수의 교점과 같아요. 밑줄 치고 잘 들어야 돼. 단원 이름이 역함수지. 교점이 예민하다 보니까 교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교점을 다루는 계산이 역함수가 아니지. 원함수랑 누구야? y는 x야. 이거 조심해야 돼. 원함수랑 역함수의 관계가 아니야. 알겠죠? 자, 조심해야 되는 거 얘기합니다. 원함수와 y는 x하고의 교점 빨간색 두 개는 무조건 역함수와의 교점과 무조건 일치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원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은 반드시 누가 지나가 그러면 역함수의 그래프가 100% 지나가. 자, 그것도 써줄게. 자, 원함수와 자, y는 x와의 교점은 자, 역함수의 그래프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지나가요. 100%예요. 공식이에요. 근데 애들이 선행한 애들이 얼핏 잘못 알고 있는 게 요거야. 조심해야 되는 거.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다루고 싶은데 자, 이걸 딱 보면 이런 거야. 만약에 y는 x가 없어요. 원함수와 역함수와 교점이 두 개가 생겼죠. 그치? 그러면 이 빨간색 두 점이 이 지금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마치 저 두 빨간색 점이 y는 x 위에 다 있게끔 그려놨어. 이 그림은 맞아. y는 x가 무조건 이 점을 지나가. 근데 이 그림이 주로 책에 많이 그려져 있다 보니까 애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단 말이야.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 저 빨간색이 무조건 자, 참고지로 얘기합니다. 교점은 y는 x 위에 100% 존재한다. 맞아 보이죠? 맞는 것 같죠? 저 그림만 봤을 때. 근데 틀렸어요.
대상의 주기. 원함수하고 y는 x의 교점은 100% 역함수가 지나가요. 한 끗 차이야. 근데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무조건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거짓이야. 그거 얘기해 줄게요. 잘 들어. 얘들아, 이게 지금 마치 무슨 멘트인지 알겠냐? 우리는 집합과 명제를 공부했잖아. 빨간색, 4번 동그라미 멘트가 뭐예요? 뭐예요? 참거짓 따지고 있잖아. 명제야. 명제는 참거짓 따지는 거였잖아. 그럼 얘는 거짓이라고 그랬지. 오케이? 그러면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P이면 Q이다 조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대응하는 게 거짓이에요를 얘기한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거짓인 경우에는 반드시 반례를 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하라는 것이 기억납니까? 자, 그거 얘기 한번 할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에 대한 반례를 한번 얘기해보자. 이건 하나 외워둬도 좋아. 알았지? 하나만 외워. 많이 복잡하게 많이 외울 필요가 없어. 아직 우리가 무리함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지만 우리 대칭성에 대한 공부를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는 거가 있습니다. 잘 봐라.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1이라는 2차 함수가 있어. 얘들아. 근데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얘는 꼭지점의 접도가 0,1이냐? 0,1이다. 여기 지난다. 그 다음에 x가 자 1 대입하면 0 나오는 거 맞냐? 그럼 얘는 1,0도 지나지. 그럼 위로 블록 스타일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게 F야. 이해됐어요? 원함수와 역함수는 무조건 누구 기준 대칭이다? y는 x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를 물감 묻혀서 그대로 확 잡아줘야 돼. 오케이? 아직 우리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식을 그냥 써줄게. f 역함수를 식을 계산하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y는 루트 y,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만들어져. 일단 그런 거보다 해. 아직은 몰라도 돼. 자, 그랬을 때 물감 묻혀서 데칼코마니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잘 봐라. 식을 알려줬잖아. x에다 1 대입해. 0 나오죠. 맞냐? 1,0 지나겠네. 여기 지나. x에다가 0 집어넣어봐요. 1이지. 그럼 0,1도 지나지. 누가 지나? 역함수가 지나. 그러면 원함수와 역함수는 교점이 어디 생길까요? 여기서도 생기고 여기서도 생기지. 맞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빨간색 잘 봐. 원함수와 y는 x하고의 교점은 무조건 역함수의 교점과 같다. 다 뭐라고 했어? 역함수가 무조건 지나간다 했지. 내가 지금 y는 x라는 라인을 그려놨잖아요. 얘가 원함수죠. 얘가 그리고 y는 x죠. 교점이 어디서 하나 생겼죠? 노란색 지점에서 하나 생긴 거 이해됐어요? 3번 동그라미는 100% 된다 했잖아. 뭐라 그랬어? 원함수하고 y는 x하고의 교점 노란색은 반드시 누가 지나가? 역함수가 100% 지나가. 근데 점을 대입해봤더니 이 녀석은 누구도 지나가요? 요 점도 지나가고 요 점도 지나가겠지.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주황색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세 개를 지나가니까 그림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직접 그림을 그려요. 아직 이 주황색을 그리는 건 우리가 아직 학습이 안 돼 있어. 근데 안 되는 거에 대한 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교점이 총 몇 군데에서 생겼죠? 3군데에서 생겼죠? 그럼 다시 한번 파란색을 보세요. 흰색 원함수와 주황색 역함수의 교점은 모두 다 y는 x 위에 존재하니? 아니지. 반대로 정답. 알겠죠? 극히 드문 케이스이긴 한데 이건 개념화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극히 드문 케이스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y는 x 위에 있지 않은 교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애들이 그걸 착각한다고. 야, 원함수와 역함수 교점 어차피 y는 x 위에 다 있잖아.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4번은 공식이 아니야 원래는. 3번이 공식이야. 뭐라고? 원함수하고 y는 x의 교점은 무조건 역함수가 지나갑니다. 그게 노란색이잖아. 그게 노란색이잖아. 노란색은 무조건 누가 지나가요? 주황색인 역함수가 지나가요. 100%예요 이거는. 근데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세 군데가 생겼잖아. 근데 그 세 개의 점이 무조건 y는 x 위에 있어? 아니지. 그러니까 4번은 헷갈리면 큰일 나는 거야. 알겠죠? 어려운 문제 함정이 이런 데서 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꼭 기억하자.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애들이 또 왜 그렇게 생각할까? 라고 물어보면 4번을 그냥 무시하고 풀어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애들이 이게 그냥 공식인 줄 알아.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거. 내가 나중에 다음 시간쯤에 문제 풀이 할 때 오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쯤에 얘기할 때 이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다시 할 거야. 일단 니네가 꼭 구분 지어야 되는 건 교점은 누구 갖고 따져? 원칙은 원함수와 y는 x의 교점 갖고 따지는 거야. 왜? 그들은 무조건 교점이 무조건 누구와의 교점과 같은 거야?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과 100% 일치해요. 근데 대상을 원함수와 역함수하고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될 때도 있다. 요점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꼭 기억하십시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역함수를 그러면 식도 그래프도 그려야 되지만 식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 합성함수 할 때 직접 식을 계산해 본 적이 있잖아. 오늘 문제 숙제 내가 해왔던 게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럼 역함수도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근데 따져야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자, 역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선 따져야 되는 게 역함수 전제 조건이 있어. 자, 과정을 얘기하는 결과를 마지막에 쓰자.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 이미 내가 옛날에 노트 정리할 때 써준 건데 기억 안 날 거야. 잘 보세요. 어떤 F가 있어요. 한 세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자, F가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어. 공역에 1, 2, 3이 있어. 자, 만약에 대응을 이렇게 따져보자. 자, 이건 함수 맞아요? 화살표 하나씩만 썼으니까 함수 맞지? 그러면 이것에 역함수를 계산해 볼게요. 자, 역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의 위치가 7인지 된다면서. 그럼 써봐. 정의역이 1, 2, 3이 될 것이고 공역이 1, 2, 3, 4가 되겠지. 그럼 대응하는 순서가 어때? 바뀌어야 되잖아. 잘 봐. 1이 1에 만났으니까 1은 거꾸로 1에 만나야 되죠. 그러면 1이 1에 써야 돼. 그리고 1은 2한테도 화살표를 맞았잖아. 그럼 거꾸로 가니까 2한테도 화살표를 써야 되겠지. 그럼 벌써 문제가 됐다는 말이겠니? 화살표를 두 개 쓰면 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원함수가 함수여도 역함수를 계산하면 함수가 아닐 때가 생겨. 자, 더 필기할 필요 없겠죠. 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어. 이해됐어요? 자, 얘는 그냥 함수잖아. 그냥 함수. 자, 그럼 얘는 어떨까요? 자, 1이 1에 대응하고 2가 2에 대응하고 3이 3에 대응했어. 이게 함수 맞냐? 이거 무슨 함수예요? 방등 함수는? 근데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네. 자기 자신이 나왔으니까. 그럼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보자. 1대1 함수잖아. 그거 까먹고 싶네요. 대응은 아니죠. 대응은 아니죠. 왜? 공역하고 치역이 다르지? 사가 있어요. 치역은 1, 2, 3이고 공역은 1, 2, 3, 4잖아. 알겠어요? 야, 정의가 뭐였어? 정의역의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해서 대응하는 함수값이 다 달라야 된다 했지. 타당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대1 함수야. 그냥 그럼 이것에 마찬가지로 역함수를 계산해볼까? 자, 1, 2, 3, 4 이쪽에 써야겠네. 자, 눈치를 깠으면 벌써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 된다. 자, 1에 대응하고 2가 2에 대응하고 3에 대응한 거지. 거꾸로 갔으니까. 맞냐? 문제가 뭐야? 그렇죠. 정의역의 원소는 무조건 화살표를 써야 되잖아. 쏠 수가 없지. 받질 못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함수가. 자, 여기까지 결론.
원함수가 그냥 함수일 때는 역함수가 함수가 아닐 때가 생겨요. 아니에요 사실은. 원함수가 1대1 함수면 역함수도 마찬가지로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면 역함수라고 부를 수 없잖아. 역함수면 함수인 거잖아. 말 이름에 함수라는 네이밍을 해줬으니까. 자 그럼 얘는 남은 게 뭐밖에 없어? 1대1? 대응. 그래 그건 될까 한번 확인해보자. 그럼 저기에서 4만 지울게. 1, 2, 3. 자 얘는 1, 2, 3. 그냥 뭐 이렇게 대응했다 쳐보자. 뭐 화살표를 다 해줘야 되는데. 보세요. 그러면 역함수를 계산하자. 자, 이 칠판이 작아서 참 불편하다 진짜. 자, 어떻게 됐습니까? 1, 2, 3 위치 체인지 했어요. 그러면 2가 1에 갔으니까 1은 2에 가야겠죠? 그럼 1이 2에 갔고 1이 2에 왔으니까 2는 1에 가야겠죠? 3이 3에 대응했으니까 3은 3에 대응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얘는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함수 맞죠? 화살표 하나씩 맞았잖아.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일 때에는 역함수를 계산해봤더니 얘는 함수가 맞아. 언제만 되는 거야? 1대1 대응일 때에만 역함수를 논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거 역함수 기호를 안 썼네. 아이고 다 안 썼네. 이게 역함수죠. 죄송합니다. 이게 역함수였지 않을까? 역함수가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였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역함수를 계산해봤더니 언제만 역함수가 존재? 1대1 대응을 역함수를 계산하면 그분은 함수야. 근데 심지어 이것도 1대1 대응이죠. 이해됐어요? 1대1 대응이니까 함수라고 불러도 되잖아. 자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 역함수를 니네가 계산하고 싶으면 주구장창 식부터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원함수가 역함수예요. 원함수가 1대1 함수예요. 1대1 대응이에요. 정신이 없네. 자 원함수가 반드시 무슨 대응이라고요? 1대1 대응이에요.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만 역함수가 존재. 자 아시겠습니까? 결과만 외우지 말고 1대1 함수랑 그냥 함수는 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지 자 예시 하나만 다시 한번 나중에 필기하면서 또 확인을 꼭 하세요. 알겠죠? 결과만 외우는 건 항상 좋지 않아요. 누가 끝이래? 50분이라서 연습 하나만 하자. 잘 보세요. 역함수 존재 조건 얘기했어요. 역함수 구하고 싶으면 그냥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fx라는 식이 2x 플러스 1이래. 자 얘가 y는 이라고 쓰자. 이 녀석이 f 이름 갖고 있는 식이래. 근데 f 역함수를 한번 계산해봐. 자 생각해봐. 야 식을 계산하기 전에 내가 반드시 뭐부터 체크하라고? 1대1 함수인지 잠깐 때는 안 돼. 1대1 대응인지를 체크하라 했다. 여러분 1대1 대응 설명할 때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는 단조 증가 함수 또는 단조 감소 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요? 1차 함수지? 쭉 증가하는 녀석 아니야? 기울기 함수잖아. 그러면 1대1 대응이 100% 되지. 1대1 대응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는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딱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계산해야 돼. 자 이제 계산하는 거 한번 얘기해보자. 앞에서 내가 뭐라고 했어? 원함수와 역함수는 y랑 x 정의역과 공역이 체인지 된다면서. 그러면 잘 봐. 내가 지금 여기다가 파란색 동그라미 친 게 원함수의 공역이고 x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 친 게 정의역이죠. 역함수는 x랑 y를 체인지 미안 정의역과 공역이 체인지 돼야 된다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x는 하고 정의. 자 그럼 넘기면 y-1은 2x니까 자 x는 잘 봐라. 이것도 이해 없이 암기하면 안 돼. 그냥 계산은 여기를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철저하게 논리적인 과목이라고. x를 계산하면 얼마냐? 2분의 y-2분의 1이냐?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잘 되더라. 지금 역함수 계산하고 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계산을 하고 있으세요. 그럼 출처를 잘 보십시오. x는 원함수의 정의역이고 y는 원함수의 뭐야? 공역이지. 역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체인지 돼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원래 이 녀석이 원함수의 뭐였어? 정의역. 그럼 역함수 입장에서는 얘가 뭐가 돼야 돼? 치역 내지는 공역이 돼야 되는 거지. 자, 생각. 공역 문자는 대표적으로 쓰는 건 y 문자다. 그럼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되냐면 원출처인 원함수의 정역은 나중에 역함수 입장에서는 공역이 돼야 되니까 대표 문자라서 x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x 문자를 y 문자로 바꿔요. 왜 바꾸는지 이해해라. y 문자가 공역의 대표 문자라서. 근데 왜 x를 y로 바꿨어? 동그라미 친 x는 원함수의 정의역이었다. 역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어떻게 돼야 돼? 체인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에다가 공역이에요 라는 이름을 다시 붙여준 거야. 그래서 문자를 바꾼 거야. 야, 똑같은 논리. 얘는 원함수의 공역이지. 역함수 입장에서는 정의역이 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의역의 대표 문자는 뭐야? x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x 문자로 체인지한 거야. 그래서 최종식이 뭐가 되냐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바뀌어져요. 기초계산에서. 그럼 과정이 어때? 주어진 식을 x는 하고 정리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y 문자, x 문자를 바꿨어요. 이거를 결과만 내는다. 왜 바꾸는지 꼭 이해해. 다시 한번 얘기한다. y 문자, x 문자 바꾸는 건 정의역과 공역이 체인지 되기 때문이야. 단순히 x는 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x 문자, y 문자를 바꿔요. 그렇게만 암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 계산이 안 돼요. 자, 됐죠? 그러면 1대1 대응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되는데 잘 봐라. 자, 캐치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의 역함수 gx라고 이름을 붙여놨어. 자, 이 상황을 하나 찾아보자. 제가 볼게요. 이 자식. 얘는 1대1 대응이 맞아요? 우리 예제로 했을 때 이렇게 생긴 2차함수 구조였잖아. 얘는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 내지는 1대1 함수도 안 됐지. 이해됐어요? 왜? 함수 측정하는 도구 뭐였어? 여기 넣는 거였잖아. 교점 하나씩만 생겨야 된다 했죠. 1대1 대응, 1대1 함수를 찾으려면 x축하고 평행한 보조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한 개 이하가 생겨야 된다 했다. 한 개 많이 아니었어. 1대1 함수일 때야. 1대1 함수일 때. 그때 교점이 2개 생기면 안 된다 했잖아. 그럼 얘는 함수는 맞지만 1대1은 아니라고. 선생님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역함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역함수 문제에서는 역함수를 표현하기 위한 식의 조정을 항상 해요. 어떻게 하냐면 식을 변형하는 게 아니라 1대1 대응이 되는 건 내가 아까 쉽게 뭐라 그랬어요?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는 거는 1대1 대응이라요. 근데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뭐죠? 0,5분의 6이지. 그치? 0,5분의 6이지. 그러면 그래프가 원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야. 여기가 0,5분의 6이야. 그럼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쭉 증가하든지 쭉 감소만 하게끔 식을 지워버려요. 범위를 지워버려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x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이렇게. 자, 생각.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잖아. 그럼 필요 없는 그래프는 여기는 필요 없지. 그럼 지웠습니다. 그러면 꼭지점부터 시작해서 그래프가 쭉 그려지고 있네. 그럼 얘는 쭉 증가하는 그래프 맞냐? 계속 커지고 있잖아. 그러면 지우고 남은 부분만 했을 때는 단조 증가함수라고 불러도 돼. 좀 생소하지? 왜 이 짓거리 했는지만 이해하면 돼. 이 녀석은 원함수 자체가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역함수의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걸 써먹기 위해서 또 쭉 증가하든지 쭉 감소하게끔의 형태의 그래프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쪽만 살려놓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x의 범위에 제한을 걸었어요. 자,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 fx와 gx의 교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찾아보래요.
이거 어떻게 푸지?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시길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의 근과 예민하다고 했잖아. 그쵸? 그럼 그림을 그릴 건데 원래 그래프는 이쁘게 그려야 돼.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그림이 뻗어나가고 있잖아. 원함수와 역함수는 기본적으로 y는 x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하셨어요. 이 생각? 좀 애매한 게 있지. 이 그래프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뭐였지? 원함수와 y는 x하고의 교점은 무조건 역함수가 지나간다 했어. 100%. 질문. 이 녀석은 y는 x하고의 교점이 몇 개일까요? 애매하죠. 근데 그려보면 이거 원래 좀 정확히 그려야 돼. 그려보면 y는 x하고 두 점에서 왜 그런지 알겠어? 개수가 5분의 1이지. 니네 알고 있는 거. 2차 함수는 최고 차이 개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폭이 어떻게 돼? 넓어지죠. 사실 이거보다 폭이 더 넓게 그려져. 폭이 좁으면 이런 거야 얘들아. y는 x인데 폭이 좁으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y는 x하고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지. 그럼 폭이 넓어지고 넓어지다 보면은 어떤 순간이 생기냐면 y는 x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생겨요. 폭이 넓어져가지고. 근데 얘는 너무 넓다 보니까 교점이 두 개 생겨. 이렇게 두 개가 생겨. 그리고 눈치를 까야 되는 거니까요. y는 fx와 gx의 교점 두 점 안 썼거든.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교점이 무조건 생긴다는 거 안 생긴다는 거야? 생긴다는 거야. 이거 그냥 힌트를 준 거야. 야 교점이 없는데 어떻게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 말도 안 되죠. 그럼 또 다른 의심을 해야 돼. 선생님 y는 x하고 만약에 이런 거야. 선생님 만약에 제가 폭이 넓어지다 보면 왜 자꾸 안 끝내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얘기 하잖아. 이것까지만 할게. 어제 시간 다 됐어. 그러면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났다 쳐봐. 그럼 문제가 이상해지잖아.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는데 교점이 하나야. 그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아까 말한 거 fx하고 자 원함수하고 역함수는 교점이 반드시 y는 x 위에 있지는 않다 그랬지? 말 잘 들어야 돼. 말장난 아니야. y는 x하고 원함수의 교점은 무조건 역함수가 지나가. 오케이? 근데 두 교점이면 교점이 두 개가 생겨야 되는데 만약에 교점이 하나가 생겼다면 다른 교점을 찾아야겠지. 그럼 그건 무조건 어디에 있겠어? y는 x 위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를 따로 그려서 찾아야 되는데 얘는 워낙에 폭이 넓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교점이 두 개가 생겨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돼. 폭이 너무 넓으니까 자연스럽게 y는 x하고 교점이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어. 됐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y는 x와 원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누가 지나간다? 역함수가 반드시 지나간다 했지. 그럼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표를 알아야죠. 무슨 공식이야? 두 점 사이의 거리 D1. 그러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좌표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 뭐 어떻게 찾을래? 역함수를 찾을까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교점이 두 개가 생겼는데 그 두 점은 무조건 y는 x의 위에 있다고 하셨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대신 구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야. fx와 gx의 교점을 이 식을 찾아서 구하면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는 풀이를 하자라는 거죠. 어차피 두 교점은 어디 위에 있어요? y는 x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fx랑 gx를 구하지 말고 fx와 y는 x의 교점으로 대신 찾아도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뭐라 그랬어? gx를 일일이 찾지 않아.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fx와 y는 x의 교점으로 대신 찾아.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그냥 써줄게. x는 2 또는 x는 3이 나와. 그러면 y좌표도 2고 y좌표도 3이겠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무슨 식이냐면 얘는 x입니다를 푼 거야. 이렇게 방정식 푼 거라고. 방정식. y는 x하고 fx 그래프하고의 교점이니까 얘는 얘와 같습니다. 방정식 푼 거라고. 아까 말한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방정식을 풀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서 해가 x는 2 또는 3이 나와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2,2가 되는 거고 이 점의 좌표는 3,3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D1 공식으로 풀면 루트 2가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얘기했다. 알겠지? 자, 고생하셨습니다.